네, 요즘 이 김용상 기자께서 이 교과서 전쟁 때문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또 우리 노일 전쟁 공부는 계속해야 되니까 노일 전쟁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오늘은 어떤 강의죠? 러일 전쟁 그 승부를 가른 주요 전투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전체 개요부터 한번 보시죠. 네. 예. 그림을 좀. 예. 우선 그 1904년 2월 8일 날 여순을 기습 공격을 하고 예. 그리고 이 제물포죠, 그 당시 인천을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벌어졌고요. 순서는 제물포에서의 움직임이 먼저였던가요? 아닙니다. 여기 여순이 먼저입니다. 아, 여순이 먼저요. 예. 여기를 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여기를 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군대가 성여관 부대가 러시아군을 쫓아서 이제 압록강으로 가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고 예. 그 다음에 여순항을 봉쇄하고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고요. 예. 그리고 원래 계획은 여기 여순에서 그 육상전을 벌일 계획은 없었는데 예. 이 요새전에 휘말리는 바람에 고전을 하고 예. 그리고 다른 군들이 상륙을 해서 여기 요양이라고 랴오양이라고 예. 요양에서 전투를 벌이고 그 위에서 전투를 벌이고 봉천에서 전투를 벌인 게 육상전에서는 그 끝이고요. 예. 그 다음에 발틱 함대가 그냥 예. 지구를 뭐 거의 3분의 2바퀴를 돌아가지고 예. 1905년 5월에 대한해협을 통과를 해서 여기서 이제 해전이 벌어져서 5월 그 발탐대 거의 뭐 전멸을 당하는 예. 요게 이제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해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위순 전투도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여순에서 끝이 아니었군요. 예. 여순에서 그 6개월간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공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 랴오양이라고 그러죠. 요양에서 그 대회전이 한번 벌어졌고 예. 그리고 여기서 그 승리한 여순에서 승리한 부대가 합세를 해서 봉천 지금의 심양입니다. 예. 심양에서 이제 대규모 그냥 뭐 러시아군 한 36만 명, 예. 일본군 27만 명이 붙어서 예. 160km의 전선을 형성하고 여기서 대전투가 벌어져서 예.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거를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예. 요게 이제 러일 전쟁 발발 직전의 여순항 모습입니다. 이 여순이 항만이 상당히 그 협소해서 예. 군함들이 이제 외항에 이렇게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2월 8일 날 자정에 예. 일본 그 해군들이 어뢰정들이 몰래 여기를 들어와서 기습을 해가지고 예.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2월 6일 날 이제 그 연합함대 도고 헤이하치로가 여순항과 제물포에 정박 중인 군함을 공격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전함 6척과 순양함들이 출항을 해서 여순에 가서 이제 그 어뢰 공격을 2월 8일 날 밤에 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순양함 한 척, 그다음에 그보다 약간 작은 요 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척이 어뢰에 피격돼가지고 침몰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국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비해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을 하겠느냐라고 러시아는 상당히 좀 이렇게 기습 공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낮게 봤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저기 공격이 있을 걸 대비해서 그 어뢰가 날라오면 어뢰를 막을 수 있는 그물망을 치기도 하고 대잠 방어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치지도 않고 등화관제도 안 하고 있다가 기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선전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군의 주특기인데요. 예. 프러시아의 군사교관으로 온 맥켈 소령이라는 사람이 프러시아의 군사주의에 입각을 해서 일본군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일단 개전을 할 때는 완전히 적을 그로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선전포고를 해라. 예. 그러니까 선제 기습 공격을 먼저 해라. 예. 이렇게 가르친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 이기고 봐야지 선전포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지금 저 위에 그림을 보면 군함이 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뢰 맞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뢰를 맞아서 사실상 좌초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발발이 됐고. 예. 제물포.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2월 9일 자정 무렵이고. 예. 2월 9일 새벽에 일본 함정들이 이제 제물포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순양함 바랴그호하고 코레츠호가 이렇게 정박 중에 있었는데 이 배들을 이제 포격을 해가지고 심하게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랴그호는 도저히가 안 되니까 배 밑창에 보면은 이게 밸브가 달려 있는데 그 밸브를 열면 물이 차서 자침을 시킬 수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스스로 깔아앉는단 말이죠. 물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침을 시켰고 코레츠호의 경우는 이제 포화에 막 얻어맞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군인들을 육지에 상륙시킨 다음에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랴그호의 경우는 자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라앉았는데 수심이 그렇게 낮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배를 이제 다시 끌어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일본 해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소우야라는 그런 배가 됐죠.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에게 이걸 반환을 했습니다. 참 그렇군요. 청일전쟁 때 자침시킨 이유는 말하자면 뺏길까봐 그런 거죠. 청일전쟁 때 정원함을 위원함을 납치에다가 쓰고 납포에 쓰고 나중에 이제 돌려주듯이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러시아의 배 두 척을 격침시킨 다음에 일본군이 제물포에 상륙을 해서 이 부대가 압록강을 향해서 올라가서 이제 만주벌판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12사단 3,500명 정도가 제물포항으로 상륙을 했군요. 월미도 앞이었습니다. 지금 월미도 앞에서 이제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월미도 앞에 포격전이 벌어지고 일부는 이제 육지로 상륙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로 진주에 들어가고 이게 북상을 하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요. 2월 9일 날 선제 기습 공격을 받은 러시아의 경우 극동 총독인 알렉세예프라는 제독이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2월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밤에 일본 어뢰등들이 여수랑 기지에 외항에 정박 중이던 기습 공격하에서 레트비자노, 체사레비치오, 팔라다오가 피격돼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뢰에 이제 피격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그 당시 뭐 이제 막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막 내정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황제에게 황제폐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재정의 위신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2월 9일 날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그 당시 유럽 신문에 실린 만평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주 거인 러시아에 일본이 이렇게 대드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그린 걸로 봐서 이때만 해도 러시아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냐. 이게 아마 밑에 만추리아라고 되어 있군요. 만주 땅을 놓고 격돌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일본의 작전 구상은
해군 1, 2함대가 여수랑에 배치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봉쇄를 하고 3함대는 이제 대한해협을 통제를 해서 제해권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배가 이게 나오지를 못하니까 여기는 이제 일본 군함들이 놀이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군대를 상륙을 시켜서 러시아에 있는 만주군 그 저기 육군을 그 경멸한다. 뭐 이제 이런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 원래 전쟁 계획에는 여순항 이 요새를 뭐 점령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순을 고립만 시킨 다음에 3, 4군을 더한 병력이 만주평야에서 러시아군을 주력을 섬멸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를 이제 공략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일본군의 이 작전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순에서 심각하게 에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처음에는 여순항만 고립을 봉쇄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당시 일본이 만평입니다.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기습을 그 허용을 했기 때문에 기습을 허용한 책임을 물어서 태평함대 사령관 그 당시 스타크라는 제독을 파면을 시키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카로프라는 사람인데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해군 군사 전략가입니다. 러시아 아마 제독 중에서 가장 유능한 전략가였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그 전략론이라는 저서가 아주 세계의 명저로 알려져서 일본 해군들이 필독서로 공부를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제독이었는데 이 양반이 여순에 있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와서 도구의 그 함대를 이제 쫓아가서 자기가 이제 해전을 벌이겠다. 그래가지고 4월 13일 날 요게 그 페트로파블로스크라는 그 전함인데요. 이 배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함대를 추적을 해가지고 막 그 추적을 하는 와중에 일본군이 설치한 기뢰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19,900톤이니까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이게 620명, 장교 27명이 그냥 1분 30초 만에 박살이 났고.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게 여순항에서 얼마 안 떨어진 그 앞부분인데요. 보통 이렇게 그 큰 함정들이 그 전진을 하고 그럴 때는 전쟁 중에는 그 소해함이라고 그래서 이 기뢰나 이런 거를 제거하는 배가 배들이 가서 소해를 하는데 이게 아마 제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전함이 일본이 설치한 기뢰에 부딪혀서 10,000톤짜리가 1분 30만에 아주 박살이 나서 그 저기 승조원 다 죽었고요. 마카로프 제독은 함교에 있다가 그 파편이 날라오는데 맞아가지고 목이 잘려져가지고 사망했다 뭐 이런 기록이 참. 그래서 마카로프 제독이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러시아의 이 작전에 심대한 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불운도 있고 뭐 일본 측에 용의 주도함도 있겠습니다, 그죠? 마카로프가 움직일 동선을 따라서 미리 기뢰를 설치해 놓은 거죠. 매설해 놓고. 그렇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당하니까 러시아도 똑같이 이제 기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4월 13일인데 요때서부터 한 달 조금 지나서 이 일본 전함 하스세 야시마호가 러시아가 설치한 기뢰에 부딪혀가지고 두 척 다 침몰합니다. 특히 이제 하스세호가 15,000톤이나 되는 세계적인 아주 거함이었고 그 당시에 15,000톤짜리가 18노트 우리 치면 아마 시속 한 4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배였으니까 아마 세계적인 전함이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침몰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러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걸 비밀로 붙였다고 그래요. 허허, 충격이 엄청났군요. 네, 일본에 가지고 있는 함대의 33%의 병력을 이 하루아침에 두 척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연합함대사령관 동호제독이 예. 보고를 하는 사람에게 탁 보고를 받고는 수고했다 그러면서 탁상에 있는 과자 접시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다. 이런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예. 아주 뭐 도고도 뭐 충격을 숨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격이 부하들에게 번지면 안 되니까 예.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대단하군요. 네. 근데 하스세라는 배는 예. 일본에서 건조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 일본은 그 자국에서 저런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저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예. 어디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죠? 거의 그 90% 이상을 그 영국 조선소에서 그 건조해 왔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 건조를 하는 예. 비용은 청일 전쟁 때 배상금입니다.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서 예. 저는 1급 전함들을 예. 그 주문해서 건조하거나 예. 아니면 러시아군의 그 전쟁이 급박해지니까 그 당시에 그 아르헨티나가 그 군함을 좋은 걸 몇 척을 주문했었는데 예. 아르헨티나가 그쪽에 그 정세가 안정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재빨리 가서 그 전함을 사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그때만 해도 잘 살았죠. 그때는 농업 대국이었죠. 네. 그런데 그렇군요. 예. 재밌는 거는 청일 전쟁 때 그 청일 전쟁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을 때 그 예. 차관을 러시아가 얻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청나라에다가 차관을 제공을 해주고 예. 그 청나라 그 돈을 일본이 받아서 일본이 무기를 영국에다가 건조를 하는 돈을 주고 청일 전쟁 때 받은 배상금의 70%가 영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일 전쟁의 궁극적인 재미를 본 건 영국이다. 뭐 기술력이 있으니까 결국 네.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와서 이번엔 러시아를 공격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돈이군요. 러시아 돈으로 러시아를 친 거죠. 예. 참 재밌는 얘기. 아이러니입니다. 이 역사에. 예. 네, 다음 뉴스.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극동함대는 도저히 이제 그 바깥으로만 나가면은 일본이 저렇게 공격을 해대고 막 이러니까 예. 여순항에 이제 콱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을 번 거죠. 예. 그리고 러시아 본국에서는 발틱 함대를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함대 예. 세력을 잘 보존을 시켜라. 이제 이렇게 하고 틀어박혀서 안 나오니까 일본이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그 여순항에 갇혀 있는 이 함대하고 유럽에서는 발틱 함대가 합쳐질 경우에 일본보다 월등히 우세한 해군 전력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요 항에 틀어박혀 있는 요것들을 투드려 잡으려면은 이 배들을 바깥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예. 쫓아내려면은 요 여순 요새를 점령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령한 여순 요새에서 항 안으로 포를 쏴가지고 이 그 함정들을 내쫓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순 요새를 공략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예정에도 없던 여순 요새 공격을 위해서 3군을 창설을 해서 예. 그 유명한 노기마레스케라는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요동반도로 보냅니다. 예. 노기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군에서 숭상하는 군신 중에 한 명이죠. 예. 예.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모셨던 예. 메이지 천황이 사망한 날 장례식을 다 치르고 다 치른 다음에 부인하고 같이 자살을 합니다. 예. 노기라는 사람이. 참. 무슨 순장조예요? 순장조? 순장정은. 순장조군요. 그래서 이제 3군이 6월 8일 날 대련에 상륙을 해서 6월 26일 날 이제 여순을 고립을 시킵니다. 그러는 바람에 여순 그 요새 수비대와 만주에 있던 이제 러시아 육상군이 이제 두 부대로 이제 그 갈려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중간을 파고들었군요. 예. 사실은 이 뭐 싸우면 이제 오히려 포위되는 형국인데 그죠? 예. 예. 어쨌든 가르는 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예.